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노인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노인의 사고 문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건강 질병,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고독, 외로움, 무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이제 3장, 우리 노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최근 통계들이 이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통계들을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직업 없음, 그러니까 무의라는 거죠.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비율이 가장 컸는데 최근의 연도가 이제 올라올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걸로 나오고 있는 그런 통계들의 변화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강 문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외로움, 소일거리 없음, 직업 없음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문제의 원인은 1차적 원인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예방하고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2차적 원인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적 원인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 인구의 급증, 핵가족 제도. 예전에는 노인이 경제의 중심,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경사회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세대가 모든 집안의 경제권을 갖고 있고 대가족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핵가족으로 인해서 산업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 이런 부분들이 또 노인의 문제를 가져온 요인이 된다는 거죠. 또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 퇴직 연령의 단축,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짜 명예퇴직이라든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대책의 부족들, 이런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인이 책임지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국가, 사회가 해야 된다고 했죠. 왜 사회가 할까요? 제가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 개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개인이 충족할 수 없어서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왜 국가가 그럼 책임져 줘야 되느냐? 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불만이 되면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 유지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복지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의 특성 이런 이야기할 때, 노인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독거노인들이 늘어난다. 노인 단독 부부가 늘어난다. 왜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들이 변화.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하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변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책들, 지원 및 대책이 부족하다는 부분이고, 노인 건강에 대한 의료 지원 대책도 미비와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고비용 문제에 따른 자기 부담료 증가 문제. 장기요양보험, 저도 지금 장기요양 제도 안에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제가 기간은 15%, 시설은 20%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만 발생하면 되는데 식비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한 달에 저희 같은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야간 저녁 시간, 저녁까지 식사하고 가시면은 3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내는 돈이 60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배울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 가족들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이용 일수를 줄이는 이러한 사례들도 실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노후연금 제도에 의한 부족한 노후 보장, 또 노인 요양시설의 보급 문제,
양질의 전문보호 인력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노인의 소득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은 OECD 국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거의 탑을 찍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 연금제도가 지금의 노인들은 적용이 되지 않던 그런 시기를 살던 노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인이 될 때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노인의 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연금의 고가를 어떻게 우리가 메울 것인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제 받는 사람이 더 많고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이건 또 다른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책론, 법제론 시간에 또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노인의 빈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연금 제도들이 보완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에 대한 보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박스 줍는 노인들 많이 볼 겁니다. 왜 박스를 왜 주실까요? 하루 종일 박스를 모아서 리어커라든가 이런 수레 같은 데 모아서 가지고 가서 팔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모아서 팔아도 10,000원, 15,000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 달 내내 모아봤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걸로 생활하는데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노인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문제 유형을 예전에는 사고, 지금 질병, 빈곤, 무의, 고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육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 건강 문제, 고독 및 소외감 문제, 역할 상실 문제 이 네 가지 일반적인 사고에다가 21세기 들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양의 문제와 고령 여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했었죠. 평균 연령이 누가 더 많다? 여성이. 그래서 여성이 한 6, 7년 정도 더 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야기한 고령 여성의 문제가 또 다른 노인 문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양의 문제,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부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도 나온 이유가 가족의 부양을 더 이상 우리가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거죠. 사회가 책임져줘야 된다. 근데 본인 부담금은 일부고 국가가 대부분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의 제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빈곤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빈곤 문제는 우리가 OECD 노인 빈곤율에서도 보듯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의 44.6%로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의 연도를 보면 조금씩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도 줄어들고 있어요. 연금이라든가 혜택들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형태의 지금의 노인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자녀의 교육비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데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그런데 또 자녀는 또 자녀대로 혼자 살기가 바쁘고 힘든, 경제활동을 해도 본인 가족 챙기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일본 및 스페인 빈곤 노인 비율에 비하면은 2배가 넘고 영국, 포르투갈 빈곤 노인 비율에 비하면 4배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또 2013년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28.9%. 노인이 수급자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물론 이 노인 자체가 물론 이제 재산을 우리가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소득의 환산이 되긴 하는데 부양가족 우리가 되긴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노인 중 34.48%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비중이 적다라는 거죠. 이런 비율이 늘어날수록 노인의 빈곤율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의 빈곤율을 노후의 소득보장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노인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막 투자하고 사업한다고 다 이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퇴직연금을 이제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주는 거죠. 매달 얼마씩. 이런 형태로 법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요즘은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게끔 돼 있고, 내가 여기서 5년 일하다가 퇴사를 하면은 다른 데 가서 연금을 이어서, 그래서 나중에 노후의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요즘은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요즘 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최소한 3가지 정도를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권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소득 보장 체계가 부족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나 아니면은 교원연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재직을 했던 노인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서 공공부조 지급의 제한, 다수의 납부 예외자 문제 및 소득 하향 신고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세 이상의 취업률이 15.5%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령자라는 말 들어봤죠? 고령자를 몇 살부터 고령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령자 그러면은 노인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고령자는 55세를 이야기합니다. 고령자 취업 장려 이러면 55세, 중고령자 50세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후의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 요즘 공공부조라는, 요즘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가장 또 많이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가 이 노인의 일자리라는 실버센터예요. 실버센터. 시니어센터죠. 시니어센터라고. 시니어센터가 뭐하냐, 노인의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공일자리도 일자리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로 잡히고 있긴 한데, 요즘 보면은 노인자 1년에 뭐 50만 명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한 달에 이 노인 일자리들은 급여가 뭐 30만원, 40만원 이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빈곤 탈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인의 빈곤의 영향은 이 사교육 지출에 따른 노후생활 자금 준비 부족,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소득 3,400만 원의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74.5%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원에 달한다고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통계지. 실제로 보면 어때요? 영수만 보내도 한 달에 한 학생 한 명, 자녀 한 명에게 영수만 보내도 7, 80만 원, 최소 6, 7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100만 원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 확보, 너무 자녀들의 교육비에 올인하기보다는 소득에 맞게끔, 근데 어렵죠. 그리고 다양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노인에 또 들어섰을 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노인 재교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노인 인력 활용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야 되겠죠. 외국들을 보면은 노인 전용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주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 뭐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이렇게 근무해서 월급 몇십만 원 받는 형태가 아닌 이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 그런 직원들은 노인들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물론 이렇게 하면은 또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사실일 거예요.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점점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55세, 60세 퇴직하기보다는 이제는 65세까지 일을 하고 70세까지 일을 하는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 문제겠죠. 건강은 우리가 노인의 특성,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10살이 더 많을수록 어떻게 된댔어요? 회복 속도가 그만큼 느려진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만성질환. 그래서 관절염,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중풍, 파킨슨병
또 뇌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이런 부분들 한 번 걸리면은 치료가 안 되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질병들은 건강, 운동하고, 이런 건강 질병들은 운동하고 그다음에 식사, 식이요법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3, 4일 30분 이상씩 걷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요즘은 보통 한 번 걸으면 50분 이상으로 많이 좀 권장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50분 이상을 걷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걷는 게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도 잠깐 제가 고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채소 위주의 식단과 생선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고 짠 것들을 줄일 때 우리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과 우리가 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국 노인 생활 실태를 보면은 노인의 86.7%가 만성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9% 이상이 한계 이상의 어려움, 일상생활 수행 동작 중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ADLG라고 해서 일상생활 수행 척도를 우리가 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일상생활 수행 척도라는 건 뭐냐면은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 30% 이상의 노인이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IAD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지우지도 않았네요. 노인에 대한 부분들. ADL이라는 게 있고 IAD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상생활이고 얘는 응용생활이에요. 장을 볼 수 있느냐,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결국은 나온 거고요. 이런 건강 문제는 안전의 문제로 또 이어지죠. 낙상 위험. 노인이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또 낙상이에요. 욕창이라든가 이런 안전의 문제. 또 사고. 치매로 인해서 배회. 치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배회인데, 시간, 장소, 공간에 대한 인지가 어려워지고 잊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진압력인데, 집을 나가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 여기서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제 막 어르신들 상담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집을 나가셨는데 저 강원도에서 찾아가지고 모시고 오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을 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본인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식표 같은 것들을 많이 붙이죠. 최근에는 어르신들에게 뭐 손목에 차는 시계, 위치 추적하는 시계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옷에 붙이는 인식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기가 막히게 또 이것들을 또 벗어놓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지문 등록도 경찰서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지구대에 이제 가서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제도들이. 근데 이제 지문 인식은 이제 이거는 강제상은 아니고 이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데, 자발적 참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배회가 많다 보니까 지문 인식을 해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경찰들이 발견하면은 이 어르신이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이런 안전의 문제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노인들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좌우를 살피고 건너지 못하는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무단횡단들이 참 많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근데 이런 무단횡단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좌우를 살피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65세 이상에서 많이 또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 수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상자하고 사망자를 볼 수 있는데, 사상자 수는 3, 4, 50대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사망자 수를 보면은 65세 이상이 아무래도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더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질병이 생기면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책임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검진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노인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그래서 지금 70만 정도가 대상자인다. 이게 더 예방적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내용들이고요. 또 그 외에 또 우리가 고독, 소외감 문제. 노인들을 우리가 보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갈등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한 일자리를 잃고 직장을 나오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요. 그 노인들은 사회생활도 줄고 만날 사람도 줄고 결국은 고독감을 많이 더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남성 노인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우나 배우자라고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제일 이제 우울감,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 또 온갖 만성질환,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노인 부부 가구가 44%, 또 노인 독거 가구가 23%, 합해서 67%인데 최근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70% 정도가 이제는 노인만 사는 세대인 거죠. 그런데 일주일에 1회 이상 우리가 손자녀하고 왕래하는 비율을 봤더니 16.6%. 그 다음에 왕래 빈도인 주 1회가 왕래 37.7%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주 1회 왕래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은 79.1%가 친구, 이웃, 지인과 주 1회 이상 왕래하고 있다고 답해서 자녀들, 가족들보다는 오히려 지인들하고 더 가깝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문제, 문화센터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노인들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 페이스북 이런 것들, 트위터, 블로거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블로거들도 노인들이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활성화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노인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자기의 직업들 찾아가는 노인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새롭게 컴퓨터 강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도 몰랐던 분이 배워서 또 사진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나중에 노후에 사진 전시회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꿈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리 블로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새롭게 이런 노후의 자기 일거리들을 찾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고독감, 상실감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역할 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같은 거죠. 역할 상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독감, 상실감이 커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은퇴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은 역할 상실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 요즘은 이제 은퇴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회사가 어렵고 또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대한 퇴직을 늦게 하고 자기 일을 할수록 이런 역할 상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젊지만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후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가 될 때 노후의 역할 상실이라든가 고독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 상실의 문제는 이런 역할의 기회를 더 연장해 줄 때, 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노인들은 할 일, 자원봉사 같은 일을 만들어줘도 그것만 가지고도 역할 상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